레이즈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종종 오류를 일부러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구현해야 하는 함수가 있지만 아직 구현하지 못했을 경우 not implemented error 예외 클래스를 사용해서 누군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 고의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메리 함수는요, 아직 구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수 내에 raise문을 사용해서 not implemented error 예외를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try excep문을 사용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예외 처리를 하는 excep문에서 단순히 예외 메시지만 출력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메리 함수는 다음 버전에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 코드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함수를 호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한 줄 번호와 함께 예외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여기 예시 코드도 앞서 보여드린 코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not implemented error를 사용해서 꼭 구현해야 할 기능을 아직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로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요. 클래스죠. 우리가 아직 클래스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ontology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ontology를 이제 merge 함수에 넣습니다. 이렇게 ontology 두 개를 이렇게 merge 함수에 이제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함수 안에 정의를 보면은 merge 함수는 그냥 raise not implemented error 해서 merge 함수는 다음 버전에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 오류 메시지만 이렇게 내어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ry excep문에서 이 merge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O1과 O2, 즉 ontology 두 개를 이렇게 병합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merge 함수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그 함수 안에는 raise 문이 있죠. not implemented error가 있어서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excep문에서 not implemented error를 e라는 변수로 잡아서 이것을 출력하고 통과시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처럼 merge 함수는 다음 버전에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라는 에러를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raise 명령을 이제 사용하는 형식은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외 클래스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든 예외 클래스입니다. 사용자적 예외 클래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해야 합니다. 클래스 상속에 관해서는 나중에 12장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달인자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택사항으로 대괄호 안에 전달인자가 있죠. 이렇게 전달인자를 raise문에 이제 예외 클래스 안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요. 예외 발생 시 전달인자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해당 예외 클래스와 관련된 예외 메시지를 전달인자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라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전달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예외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i에다가 0을 할당했죠. 그리고는 만약에 i가 0이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i가 0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은 실행이 되겠죠. 이때 raise value error 이렇게 해서 오류를 갖다 이렇게 raise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 코드는 이렇게 이제 전달인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예외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이제 사실은 value error하고 뒤에 갈로 빈 갈로만 넣은 거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예외를 발생을 시키면요. 여기처럼 예외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raise value error 이렇게 해도 value error 이름만 출력하게 되고요. raise value error 빈갈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value error만 출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에서는요. 요 화면에 이제 첫 번째 코드 경우는 예외를 발생시킬 때 전달 인자를 사용했죠. 여기 전달 인자로는 이제 문자열 0이 입력되었습니다. 요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레이즈문을 사용해서 이 오류 예외를 갖다가 발생을 시키니까 여기 결과에는요. 요 예외 클래스 이름 value error 콜론 그리고는 뭡니까? 전달 인자의 값이 예외 메시지에 함께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두 번째 코드는요. 전달 인자의 값을 이제 문자일이 아닌 즉 메시지가 아닌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도요. 이 전달 인자의 값 그 자체인 숫자를 출력하게 되죠. 이렇게 value error하고 콜론하고 마이너스 3.14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즈문에서 예외 클래스를 사용해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적절한 전달 인자의 값을 넣어서 의미 있는 오류 메시지를 보이게 하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레이즈 명령을 사용할 때 거는 예외 객체는 이제 선택 사항이라서 생략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한 권은지를 이제 살펴보고 싶을 때는 프람문을 통해서 권은 예외 객체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제 예외를 발생시킨 예외인 권은 예외 객체부터 지정한 예외인 예외 클래스까지 연결되는 연쇄 예외 객체를 만들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시킨 원인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 쉽습니다. raise 프람문은요, 주로 except 문, 이제 그 안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 예시를 한번 보면요, except 문 안에 이렇게 raise 프람문을 사용해서 모든 런타임 오류의 권한을 추적하는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from error라 해서 이 error는 어디 있습니까? excep이죠. 그래서 런타임 error부터 exception까지를 이제 전체를 추적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코드는 뭡니까? i가 0이기 때문에 5 나누기 i, 즉 5 나누기 0, 즉 이제 뭡니까? 디비전, 지로 디비전 에러가 나죠. 그렇게 날 건데 일단은 exception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런타임 에러 예외를 이제 발생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런타임 오류의 근원이 zero division error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zero division error, division by zero고 the above exception was the direct cause of the following exception 이렇게 해서 런타임 에러가 이제 하나의 그 원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zero division error가 났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raise 다음에 예외 객체를 지정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형식처럼 그냥 raise 명령어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aise 명령어만 사용하면요. 현재 발생한 예외를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호출한 명령문으로 그 예외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살펴보면요. 포문에서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이 예외를 포문 내의 try except 문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발생한 예외를 상위 try except 문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보면 try except 문이 있고 그 안에 try except 문이 있죠. 그래서 이 포문 안에 try except 문이 있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출력만 하죠. 예외가 발생했으니 호출한 명령문에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바로 raise만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바로 상위에 있는 이제 부모 try excep문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토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실행한 결과를 보면요. 여기 excep문에서 이걸 잡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try excep문에서 예외를 처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숫자만 처리 가능합니다. 라는 이제 이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예외가 여기서 이제 캐치가 되었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raise 명령어를 excep문이 아닌 여기처럼요. 일반 형식문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는 그냥 excep문이 없죠. 그냥 try excep이 없고 그냥 if문 안에다가 조건문 안에다가 이렇게 raise를 했습니다. 즉 for문에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데 이제 합을 구하면서 계속 그 1 더하기 2를 출력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쭉 출력하게 되죠. 그죠? 이 결과값 출력하는데 이게 토탈이 20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외를 발생을 시켜버립니다. 실제 예외가 나지도 않지만은 내가 예외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자동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런타임 에러가 납니다. 내가 raise runtime error 이렇게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raise 문을 사용해서 오류가 없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냥 runtime error가 디폴트로 나게 된다는 점. 요것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aise 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